종부세 대상 1주택자 세율을 낮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실제로 여당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성남 민심에 놀란 여당, 집값 상위 1, 2%만 종부세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상 그 공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한 20% 가까이 올라다 보니까 굉장히 세부담이 높아졌죠. 자, 그래서 종부세가 너무 과중하고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사실은 정부가 뭐 이렇게 귀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죠.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참패를 당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다 보고 실제로 표심으로 나타나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좀 완화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행 공시가 9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초과된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요. 개인적으로는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도 계속 개편하면서 상승시킬 때도 상위 1%, 2%만 내는 세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거의 한 16% 가까이 됩니다. 예, 한 16%면은 7명 중에 1명 정도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과연 소위 부자들한테 걷는 그런 세금이 맞는 건가라는 내용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자, 종부세가 도입 당시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내는 징벌적 세금으로 설계됐죠.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었는데 그 전 때는 재산세로 다 통합이 됐었죠. 근데 종부세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도 이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또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좀 주춤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내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 서울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내니까 이런 식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여당이 정책 선회에 나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정책 선회가 나선 것이 이번에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선거에서 지지 않았거나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종부세 징벌적 과세를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부과되는 이 세금을 그냥 유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뭐 표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사업가는 돈을 열심히 벌면 되는 거고, 정치인은 표를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각자 자기 할 일 한 거라서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표심이 확 꺾이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초 도입 취지대로 집값 상위 1, 2%에만 종부세를 물리고 1주택 실거주자들이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이다. 1주택자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1주택자는 전혀 투기 세력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본인이 어떻게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투기 세력도 아니에요. 근데 세금이 왕창 나와. 환장하는 거죠. 그죠? 예, 열심히 1주택 만들어서 그냥 열심히 살아왔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올라왔어. 투기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세금은 갑자기 많이 내래. 은퇴는 했어. 돈은 없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인제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뀌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값의 상위 1, 2%에서만 종부세를 물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의 얘기도 오가고 있냐면은 실제로 비율을 정해서 상위 1에서 2%의 소유자들한테 부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논의도 오간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고가주택 보유자를 공시가격 상위 0.5% 이하, 0에서 1%, 1에서 1.5%, 1.에서 2% 구간으로 쪼개서 종표를 부과하겠다.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부과한 세금이 우리나라도 없고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또 믿겠습니까? 내가 여기 구간에 들어간다. 내가 상위 1%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전국의 재산 리스트를 공개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확실성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간단히 말하면 전국의 주택 가격을 줄 세워 세운 뒤 상위 2% 정도까지 비싼 주택이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데 1%는 상위 15만 가구, 상위 2%는 25만 가구 해당한다. 이렇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봅니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이 상위 1, 2%일 때만 부과하는 그런 세금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거죠.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현재 종부세를 내려면은 1주택자 기준에 있을 때 9억 원까지는 안 냅니다. 근데 사실 9억 서울 평균보다도 못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높여주겠다.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라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억 원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15억으로 가자. 어차피 고가주택이니까 이거 초고가주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 원 기준이 11,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저도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 전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표를 잃으니까 움직였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하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야, 공시가 폭등했어도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지만 서울에만 종부세가 올해 1조가 더 낸다. 이런 기사 나옵니다.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었죠. 얼마나 많이 올렸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더 내온 게 아니라 안 올랐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도 1조를 더 내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비율을 높인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세율을 낮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실제로 여당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종부세법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1주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공제 기준이 개인별로 1세대 1주택이면 9억이지만 개인별은 6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6억이 아니라 7억까지 상향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시가격이 7억짜리를 갖고 있다. 안 내는 겁니다. 그전엔 냈지만.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12억으로 상향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가격에다가 이 비율을 곱한 다음에 최종적인 과표가 나오는 건데 내년이면 원래 2022년이면 100%였습니다. 올해가 95%고요. 근데 이걸 다시 올리다가 잠깐 다시 내려서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킨다는 겁니다. 90%예요. 그러면 내가 7억 7천짜리 공시가격 갖고 있다. 시세는 한 12억 되겠죠. 12억짜리 시세에다가 7억 7천 공시가격이면은 90% 하게 되면은 대략 7억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7억 공제받으면 안 내도 된답니다. 요 정도는 안 내도 되는 거 이제 상향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공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노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은 뭐 빼주고 65세이면 몇 프로 빼주고 70세이면 몇 프로 빼준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너 10년 보유했니 15년 보유했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빼줍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세율은 실제로는 90%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치가 80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노령자 뭐 75세 이상이면서 뭐 15년 보유했다 이러면은 90%가 달성이 되더라도 80%가 한도였는데 이것도 90%까지 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해도 100으로 줄죠. 확실하게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이분들은 투기꾼이 아닌데 당연히 이걸 미리 했어야죠. 왜 이제 와서 합니까?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안 냈지만 올해 처음으로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되니까 부담스럽으니까 10%를 공제해주겠다. 예를 들어 이번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90으로 깎아주고 300이 나왔다 그러면은 270으로 깎아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 지적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율도 2002년 수준으로 조정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관련해서도 많이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LTV나 DSR도 우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얘기를 했고, 왜냐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출 안 해주니까 너무 까다로우니까, 예, 갈아타기라든가, 집을 구입하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완화시켜주는,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기호 2번 송영길 의원은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와 DTI를 40에서 60%로 제한해버린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 LTV, DTI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 이거는 또 너무 오바죠. LTV, DTI 90% 풀어주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부채 비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행의 40에서 50%인 것보다는 분명히 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사등적으로 적용하고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40% 심지어 30%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집을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근데 외국에는 대부분의 90% 비율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내외 정도로 해서 빌려주더라도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는 조금 약간 좀 오바스럽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